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통계함수 첫 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디 고! 자, 그러면 오늘 나가는 수업의 내용이 바로 수학과 통계함수 쪽인데요. 자, 일단 먼저 공부를 하게 될 함수, 수학함수 쪽의 내용은 바로 라운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시리즈 설명을 먼저 하는데요. 일단 라운드 시리즈에는 라운드 함수와 라운드 업과 라운드 다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는 값을 자릿수만큼 반올림을 하여 반환해주는 함수고요. 라운드 업은 값을 자릿수만큼 올림을 해서 우리에게 반환시켜주는 함수. 네. 그리고 라운드 다운은 여기 값을 이 자릿수만큼 내림, 즉 이제 버림이라고도 하는데 내림에서 반환시켜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예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 2, 3, 4.5678 자,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라운드 ROUND 라운드 썼어요. 라운드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반올림이라고 했죠. 첫 번째 인수 값을 넣어주고 이 값을 가져와서 자릿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으면 자, 그러면 뭐죠? 1, 2, 3, 4.56 까지만 표시를 한다는 건데, 자, 이 함수가 라운드 반올림을 하는 거죠. 그럼 버리는 위치가 여긴데 여기가 7이죠. 그럼 반올림의 개념이 5 이상이면 올라가고 아니면 버려버리는 게 반올림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5, 7 1, 2, 3, 4.57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 있는 숫자를 4로 바꾸면 5, 6이 되겠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라운드 함수는 이런 식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라운드 업 이렇게 했어요. 라운드 업은 올림을 하는 함수죠. 자, 값은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1, 2, 3, 4.5678을 받아와 소수 자릿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단 라운드 업이니까 올림을 해서 표시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뭐 5, 7이죠. 여기 있는 숫자를 4로 바꿔도 5, 7이 되는 거죠. 어차피 네,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려버리는 거니까 이쪽을 보지 않아요. 무조건 올려서 표시하는 게 올림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라운드 ROUND DOWN 라운드 다운. 자, 내림 즉 버림 하는 함수죠.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 소수 몇 자리?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데 버림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1, 2, 3, 4.5 6이 되겠죠. 나머지 이하는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5, 6이 되고요. 7이 됐던 4가 됐던 무조건 버리는 개념이 5, 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거의 끝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는 자, 여기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수 자릿수를 몇 자리? 한 자리. 여기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어요. 두 자리. 여기 자리까지는 세 자리. 여기 자리까지는 4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자릿수를 표시를 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0입니다. 0자리. 자, 내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한 자리.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두 자리.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세 자리.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네 자리.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루트를 잘 기억해 놓으면 라운드 함수는, 라운드 시리즈는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우리 학생분들 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저 값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다 예를 들어서
예시로 뭐 4567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반올림이니까 500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값을 쉼표 몇 자리? 마이너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자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자리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못하고 0이 되겠죠. 그럼 결과는 1000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라운드 가로 열고 이 값을 가져와 마이너스 3자리 이렇게 하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100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를 5로 고치면 반이 넘었으니까 2000이 되겠네요. 어떻게? 우리 학생분들 잘 이해하셨나요? 자, 사실 라운드 시리즈는 이렇게만 아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울 함수는 바로 mod라는 함수와 abs라는 함수와 int 함수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mod 함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od 함수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자, mod 함수는 일단 뭐를 하는 함수냐면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다. 자, 그러면 mod는 나누기를 결국 하는 함수인데 이 값을 이수로 나누는 거죠. 이 값을 이수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봉쌤이 만약에 4라는 값을 주고 2라는 값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럼 결론은 4라는 값을 2로 나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2는 4가 되겠죠? 나머지는 0이죠. 그럼 이 식의 결과는 2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데 결과는 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5를 주고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이 나오겠죠. 여기는 0이 나오고요. 그러면 자, 6을 주고 2로 나누면 그렇죠. 0이 나오죠. 7을 주고 2로 나누면 1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어떤 수를 2로 나누면 결국 나머지는 0과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어떤 수를 2로 나누고 나오는 나머지를 보고 우리가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 홀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홀짝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mod 가로 열고 이 값을 2로 나누겠다. 그리고 홀짝 판단을 할 때는 무조건 2로 나눠야 돼요. 다른 수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홀수죠. 그럼 결국엔 나머지가 1일 겁니다. 1이 나오겠죠. 그럼 밑에는요. 0이죠. 짝수니까. 밑에는 홀수니까 1. 밑에는 짝수니까 0. 잘 보셨죠? 자, 그럼 여기다 누군가가 왔어요. 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야, 네가 구한 게 1과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발생했죠? 조건이 발생했죠.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조건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조건식을 알려면 조건의 3요소가 필요하죠? 조건의 3요소는 뭐죠? 대상값. 기호는 같니? 제시값은 1. 1인가요? 쌍따 1인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1이죠. 왜죠? 이건 MOD는 MOD가 문제가 아니라 레프트 미드 라이트로 구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맞습니다. 그럼 true 맞다. 밑에는 1이 아니다. 1이 맞다. 1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게 지금 도대체 뭘 묻고 있는 겁니까? 네가 구한 게 1과 같아? 이 말은 즉 너 홀수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얘가 아니? 맞아. 이렇게 말한 거고 아니? 맞아.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조건식을 세웠기 때문에 true가 홀수고 false가 짝수란 거 알지 남이 봤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true 대신에 뭐라고 나와야 돼? 홀. false 대신에 짝.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if 함수가 이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가장 앞에서 if가 들어가고 쉼표는 그렇죠. 가장 끝에서 쉼표를 찍는 순간 value if true 하면서 true 값을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쌍따 그거 홀수 홀 아니면 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홀짝 판단하는 함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MOD라는 함수를 이용해 홀짝을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응용 형태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그런 것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 QUOTIENT 라는 함수, quotient라는 함수는 이 값을 2로 나누겠다 하면 이 값에 대한 목값을 주는 겁니다.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라고 하면 quotient는 목값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죠. 네, 요것 또한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요. 네. 자, 그래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MOD 함수를 설명해 보았고, 자, ABS라는 함수와 INT 함수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크게 어려운 함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ABS는 절대값을 반환한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값은 양수, 절대적 양수값을 뜻하고요. INT 함수는 정수로 반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양수, 절대값과 정수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T 함수는 INT 여기에 있는 값을 가로 닫고 그냥 값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사용할 때 어렵진 않아요. 자, 이 값을 정수화하겠다. 그럼 뭐예요? 289.657 이거를 289만 나오겠죠. 그리고 ABS라는 함수를 이용해 ABS 가로 열고 이 값을 양수화 시키겠다. 어차피 이건 양수죠. 그러면 그냥 양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지만 자동치기로 해보면 이게 양수가 음수를 넣어도 양수가 나오는 거죠. 절대적 양수를 뜻하는 거. 자, 그런데 INT 함수의 결과가 보면 이 마이너스 289가 아니라 290이 나왔죠. 아니 이건 뭐야? 마이너스 289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INT 함수가 정수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수화하는 방법은요, 그거죠. 기준값보다 작은 가까운 정수로 반환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요. 뭐냐면, 자, 이게 값이 크니까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2, 1, 자, 다시 할게요.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 1.2가 있어요. 그럼 1.2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가깝죠. 그럼 당연히 이 결과는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 값을 정수하면 1인데요. 자, 1.2, 마이너스 1.2라고 치고, 마이너스 1.2다. 그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결국에는 마이너스 1.2라는 값은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죠. 가깝긴 여기에 가깝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2를 비교했을 때 누가 커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크죠. 왜죠? 음수에서는 작은 게 큰 거죠. 그래서 얘의 값은 마이너스 2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되시옵니까? 네, 그러면 INT 함수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프로덕트 시리즈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들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덕트와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는 어떤 거냐면 곱하기를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곱하기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요. 그러면 는 PRO DUCT 가로 열고 이 두 개를 가로 닫고 그럼 이 두 개를 곱하겠다. 1과 2를 곱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럼 1 곱하기 2는 2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쉼표 여기를 넣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인수는 1, 2, 3이죠. 그러면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3은 3은 6. 맞죠? 그럼 결과는 6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여기다가 쉼표를 넣고 1을 넣으면 1 곱하기 2는 2, 2, 3은 6,
46, 24. 그럼 24가 나오겠죠. 어떻게? 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sum 프로덕트라는 것은 뭐냐? 자, sum 프로덕트라는 것은 배열들. 자, 내가 이 값을 넣고 이 값을 넣고 가로를 닫았어요. 그러면 이 sum 프로덕트가 하는 일은 1배열과 2배열, 이 두 개의 배열. 자, 1배열이 뭐죠? 얘죠. 2배열은 이 친구죠. 그러면 1배열과 2배열을 각각 곱해요. 그럼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4는 8이죠. 그럼 결론은 sum 프로덕트는 이 두 개의 배열을 곱한 값에 대한 최종적인 배열의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뭐죠? 11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봤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배열 성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배열, 여기가 2배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배열 이것끼리 곱하고 이것끼리 곱해요. 그럼 결과는 뭐죠? 1, 2는 2, 3, 4, 12. 그럼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뭐한다? 합산을 해요. 그럼 결과는 14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어떻게? sum 프로덕트, 각 배열들을 곱하여 그에 따르는 합산을 구한다.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들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자, 이번에 배우는 함수가 좀 아주 중요한, 지금 선생님 앞에 것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는 건 그렇게 중요도가 좀 높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sumif 함수 시리즈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선생님이 좀 만들어 놓은 표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요거를 좀 내릴까요? 자, 자, 선생님이, 봉쌤이 학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선생이 됐어요. 자, 봉선생이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묻는 말이, 야, 봉선생, 그랬어요. 네, 이 엑셀에 합계 좀 구하고 싶은데,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눈썹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봉선생, 나도 그건 내가 할 줄 알아. 내 말은, 남자들의 합계가 구하고 싶어. 그랬어요. 아,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데 뭐가 걸렸어? 조건이 걸린 거죠.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알려준 함수 뭐 있어요? 조건이 걸린 합계를 구할 때 뭐라고요? 그렇죠. dsum 함수가 있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조건에 맞는 값들의 합계나 평균 이런 걸 구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또 이것도 약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걸렸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법을 보도록 하죠. 는 sum if 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인수는 먼저 조건의 범위를 넣어야 돼요. 자, 우리 조건 범위가 뭐죠? 첫 번째 조건이 남자를 찾는 거죠. 그럼 조건의 범위가 이게 되는 거죠. 성별에서 이렇게 쉼표, 그리고 이제 크라이테리아, 이제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조건을 넣을 때 좀 약간 특이해요. 우리가 배웠던 조건의 의미가 뭐였죠? 사용법이 대상값, 기호, 제시값이었죠. 그런데 이 기호랑 제시값을만 써요. 여기다가 대상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건 범위가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한 세트적인 건데 sumif만 아주 좀 특별하게 대상값과 기호와 제시값을 따로따로 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만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좀 if가 사용하는 조건식과는 좀 우리가 썼던 조건식과는 좀 별개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쌍따를 쌌죠. 선생님이 쌍따를 싸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그쵸, 문자라고 했죠. 근데 이 sumif에서 쓰는 이 쌍따는 문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 두 번째 인수는 무조건 쌍따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규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쌍따 같은 걸 찾아라 기호 제시값은 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쉼표 뭐를 구할 범위, 예, 결국에 엑셀이죠. 엑셀을 넣고 가로를 닫으면 여기서 남자를 찾아요. 그러면 남자죠. 그러면 체크 이렇게 해주는 거죠. 누가? if 함수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두 개를 해결하고 나면 체크가 되고 그게 따르는 합계,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합계를 구하는데 결국에는 앞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된 값들만 가지고 결국엔 합산을 하기 때문에 남자의 합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 이해 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아까처럼 똑같은 남자의 합계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는 이 값 더하기 이 값 더하기 이 값 맞죠? 이건 지금 수동적으로 한 거지만 얘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네, 자, 이건 이거였어요. 자, 교장님, 제가 합계 구해왔습니다. 남자들. 야, 내가 언제 합계 구하라고 했어? 평균 구하라고 했잖아. 아차.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if 하면 되는 거죠. AVR AG.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걸렸다. 안에 인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면 조건에 맞는 평균 값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한 개를 배우니까 한 개는 나머지는 쉽죠? 야, 봉선생, 나 남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카운트 if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카운트 if. 단 카운트 if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인수가 너무 많다고 해요. 이유는 카운트 if는 조건 범위가 따로 설정되지 않아요. 아니, 구할 범위가 따로 설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일단 이 조건에서 이걸 찾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남자의 체크를 해주고, 그럼 카운트 if는 체크된 것만 가지고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 그 sum if, average if, count if 사용을 해보면서 좀 보여드렸는데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얘는 인수 체계를 완전하게 잘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완전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정말 거의 100%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함수들이 갖고 있는 약간 단점이라 하면 단일 조건입니다. 조건이 하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복수 조건 함수가 있는데, 자, 이 복수 조건 함수의 설명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일단 자, 복수 조건은 그냥 그것들 뒤에 s가 붙으면 돼요. 이렇게 s가. 그럼 이제 복수 처리 조건 함수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수 체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가 원래 sum if 함수가 이거였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복수 조건이 되면 그냥 여기다가 s를 붙여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 구할 범위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제일 앞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구할 범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구할 범위가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런 조건의 세트가 여러 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선생님 설명 잘 이해되셨나요? 이게 제일 앞으로 오고 이 조건에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세트적인 거죠. 조건의 세트가 뒤로 나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sum ifs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남자 1학년 남자들의 엑셀 합계를 구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sum if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인수가 구할 범위 sum range 엑셀의 합계를 구하겠다. 조건은 자 1학년. 자 그럼 학년에서 쉼표 기호 같다 쌍따 같은 걸 찾아라. 뭐랑 1학년과 저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쉼표 두 번째 조건은 성별에서 쉼표 쌍따 뭐 같은 걸 찾아라. 뭐랑 남이랑.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식을 쓸 때 이 앞에 대상을 생략하는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쓸 때는 같다라는 기호가 생략 가능해요. 네. 그러면 기호가 없으면 무조건 같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선생님이 여기다 는을 자꾸 쓰는 이유는 같다만 생략할 수 있지 이상이나 이하나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호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자꾸 써보는 거예요. 제발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게 맞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1학년 남 이거 더하기 1학년 1학년 남 맞죠? 자 제대로 어떻게 잘 나왔나요? 네 잘 나왔죠. 아 봉쌤 내가 언제 합계 구하라고 했어. 평균 구하라고 했잖아. 아하 그러면 average if 이렇게 average ifs 그럼 이제 조건에 맞는 복수 조건의 평균값. 야 내가 언제 몇 명이냐고 그랬어요. count ifs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많네요. 왜죠? 그렇죠. count ifs는 구할 범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제거하면 잘 나오게 되는 거죠. 1명, 2명. 어때요? 잘 배워보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처리 함수들을 좀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은 시험 때, 잘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인수체계를 반드시 암기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실무에 사용하실 땐 이 단일 조건의 함수들은 이제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조건 1, 두 번째 조건을 주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단일 조건의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약간 좀 도태된 함수예요. 옛날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험 때는 함수를 지명하기 때문에 이 함수로 풀러가면 어쩔 수 없이 이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익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학 통계함수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